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먼저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1차 매매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는 어떤 게 있는지 실시간 랭킹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검색하신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을 열어볼게요. 드론 관련주가 1위입니다. 남부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좀 방산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코콤이 일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변동성도 지금 큰 상황인데 대형 방산주는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라는 점도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매일같이 투자자들의 관심권역에 놓여 있죠. 오늘은 대화제약, 신규 상장한 셀비온, 탈모 관련주인 프롬바이오, 그리고 10위에 뜨거운 비만 치료 대장주죠. 펩트론이 이름을 올리고요. 그 밖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인 핑거도 많이 검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일같이 이름을 올려서 좀 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뼈아픈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저희가 오늘 좀 점검해볼 종목은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가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을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셀비온이 코스닥 입성 첫날인데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 이어서 사실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접근하기는 매매하시기에 그렇게 편한 종목은 아니고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초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사선 의약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방사선 의약품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ADC 플랫폼 관련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ADC 다음은 이제 방사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방사선 관련한 의약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자리가 잡히고 이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자리를 잡는 과정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사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기업이 일단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방사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좀 유일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이제 방사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퓨처캠의 방사선 의약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경쟁사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었고 사실 리가켄바이오라던가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던가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좀 임팩트 있게 나오면서 시세가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꾸준하게 올랐고 좀 부지런히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쓰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살짝 1%대 조정받으면서 쉬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탄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FC705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빅파마 관련해서 일단은 협력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쏠리면서 퓨처캠도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 점은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구간이 이제 27,000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도 구간에서 한번 새롭게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비온의 주요 파이프라인도 들어봤고요. 사업 영역이 방사선 관련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변동도 크고 자리 잡는 걸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신해서 퓨처캠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 사업도 탄탄하지만 주가의 경우에도 꾸준히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퓨처캠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감자라서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펩트론 한번 가볼까요? 네. 블루엠텍 이야기가 사실은 유통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얘기할 땐 또 펩트론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오늘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위고비 판매 첫날이 어제였는데 1시간 반 만에 서버 마비됐다고 하고요. 오늘 주문하면 내년에 받는다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완전 완판 이런 말들인데요.
펩트론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위고비 관련해서 좀 테마주로서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여러 종목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위고비가 출시가 됐고 관련한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위고비 판매량에 따라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고비를 제외하고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좀 시장의 전망들이라던가 그리고 현재 트렌드 자체는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쭉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펩트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나 지금 13% 정도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또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펩트론이 최근에 사실 일라이릴리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공시를 좀 내면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을 좀 보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25년이죠. 25년 한 4분기 정도는 돼야 일상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라이릴리와의 본격적인 어떤 뭐 로열티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조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계속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뭐 플랫폼 이렇게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도 좀 쉬어갈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펩트론은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가에 추가적인 동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따라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밑에 있는 인벤티지랩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이기도 합니다. 좀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이랑 사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삭센다나 이제 위고비도 그렇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기 지속형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매일 한 번씩 맞을 거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게 좀 변경해주는 플랫폼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경구용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펩트론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기에는 부담이 있고 변동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덜 따라갈 인벤티지랩에 대한 매력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조언 참고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리포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1위로는 일진전기 SK증권에서 발행했는데요.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 SDS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 카카오 모처럼 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제목인데 과거에는 자회사 가치가 인정받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실적 부진도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글로벌 탑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 중이고 3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면서 주주 환원, 배당 수익률 기대감까지 높게 갖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IBK투자증권에서 GS 리테일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3분기 이익 성장에는 제한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편의점, 기존점의 성장률이 부진하고요. 이 소비 경기 악화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인데 다만 매수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위 기업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여러 재료들이 있긴 한데 MSCI 편입 가능성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최선호주로 꼽힌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린다. 네, 일단은 지금 MSCI 지수 지금 당장 11월 달에도 이제 리밸런싱이 있는데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5조 한 5천억 원 이상이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안전한 구간이 한 6조 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일진전기가 시가총액이 1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야 그때 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리포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앞으로 이제 주가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의 탄력도가 좀 붙게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MSCI 지수 관련해서는 조금 멀게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변압기라던가 전선 사이클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일단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로는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축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크게 가지기보다는 이제 내년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좀 일진전기 관련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사이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전선 사이클은 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 뭐 변압기 기업이라던가 전선 기업들은 이게 시클리컬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한테 발주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변압기나 어떤 수출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전선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선별 수주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이 수치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비싸게 팔아서 얼마나 더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일단은 좀 수주도 많이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좀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좀 일진전기의 매출에 따른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평균 대비해서 평균이 한 두세 배 정도라면은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급 계약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자라는 거. 길게 보자. 네, 길게 보자. 당장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좀 잡힐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최선호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길게 보고 갈 종목이라는 걸 일진전기 체크해봤고요. 삼성 SDS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가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주가가 우상향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년 차트를 보면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있거든요. 네. 증권사의 우상향 조언을 믿어도 될까요? 일단은 조금 주가상으로만 본다면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네. 좀 전개가 될 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수급 상황이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시세를 주면서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좀 이전에 그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하는 게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는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좀 최선호주로 뽑는 그런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실적 개선이 이제 좀 상승세가 이제서야 좀 시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흐름에 따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그 하단에 있는 물류 관련해서 좀 수익을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한 3분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물류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그래도 확보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수익성이 부진했다면은 이제 운임 가격이라던가 물동량 이런 것들이 그래도 회복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가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예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네. 게 지금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에서 확인한 두 개의 종목 일진전기와 삼성 SDS의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는 거 만약에 삼성 SDS 좀 빨리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진입해서 수익을 누려보자라는 조언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랭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